북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물 뉴스를 씁니다 편집자이자 오늘 북토크의 진행을 맡은 이선아 편집자입니다. 북토크에 참가해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 북토크는 한국일보에서 동물 전문 뉴스레터 애니로그를 발행하고 있는 동물복지 전문 기자이자 동물 뉴스를 씁니다의 저자 고은경 기자님과 유기동물 구조를 비롯하여 동물 보호 인식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동물 보호 단체 라이프의 신입석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두 분과 함께 동물 복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주고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두 분 간단한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일보의 고은경이라고 합니다. 이 뒤에 있는 이 동물 뉴스를 씁니다를 이 삼진이 출판사와 얼마 전에 발간을 했고요. 또 평소에 그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동물 보호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그 시민서 라이프 대표님과 함께 이 자리에 오게 돼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신인석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를 해주신 평소에 늘 존경하고 있는 고은경 기자님께 감사의 인사드리고 오늘 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객석을 가득 메워주신 우리 참가자분들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고은경 기자님은 동물 전문 뉴스레터 애니로그를 통해서 유기동물 입양 홍보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라이프 역시 유기동물 구조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데요. 한 방송에서 유기동물은 첫 반려동물로 적합하지 않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되었는데요. 사실 이런 유기동물에 대한 편견은 하루 이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이런 편견과 동시에 또 최근에 많은 인식 개선을 또 체감하신 분들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유기동물 구조 그리고 입양에 대해서 뭐 에피소드 같은 걸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대표님 먼저. 네, 유기동물의 입양을 꺼린다. 저는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방송에서 그렇게 그런 걸 팩트로 다뤘다가 상당히 좀 수준이 낮은 누군가의 생각 없는 발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기동물은 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고 하면 쉽게 떠올리는 것은 더럽다, 불쌍하다, 짖는다, 병들었다, 늙었다 이런 이미지가 좀 고착화되어 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계기에는 우리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할 때 대부분이 펫샵이라는 동물 판매업 속에 예쁘게 진열된 소비자를 호객행위를 하듯이 이쁘게 진열된 동물에 익숙해져 버린 우리들의 관점의 문제는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유기동물들을 볼 때 쟤는 문제가 있어서 벌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편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실제 보호소에 가보면은 정말로 뭐 입질이 있다던가 뭐 좀 겁이 많다던가 뭐 짖는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또 반면에 굉장히 사람을 좋아하고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또 이제 버려진 그 동물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률적으로 뭐 이게 문제가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변에 최근에 이제 동물을 많이 기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기르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어디서 어떻게 입양해야 되느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이렇게 유기동물을 입양하라고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는 어디서 입양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제 이 라이프를 비롯해서 동물 단체 가운데서도 그 뭐 개농장이라든지 번식장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구조를 한 개들을 그 보호해서 입양을 보내는 단체가 있고 또 반면에
그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보호소에서 이제 구조를 해서 이제 보호를 하다가 입양을 보내는 단체들도 있는데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러니까 그 단체들은 이 동물들을 보호하면서 이 동물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건강상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양하려는 사람들의 그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가지고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이렇게 조언도 해주실 수 있고 어떤 동물이 당신과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입양을 고려하고 계신다고 한다면은 뭐 직접 이렇게 그 지자체 보호소에 가서 입양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 동물 단체에서 좀 그 설명을 듣고도 도움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 구조의 에피소드에 가서 에피소드 관련해서 질문을 또 하셨는데 저희는 물론 유기동물을 구조할 때도 있지만 유기동물이라는 게 사전적으로 상당히 좀 한정돼 있는 그런 의미고요. 좀 광의적으로는 뭐 조금 전 설명하셨던 개농장, 불법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개농장 아니면 번식을 목적으로 하는 개농장도 있었고 그런 곳에 다양한 곳에서 저희가 구조를 했었고 뭐 제가 지금 올해까지 지금 10년 동물보호 활동가로서 10년 차를 넘겼습니다. 11년 차에 들어가는데 아마 제가 정확히 세어보지는 못했지만 1000마리 이상을 각종 동물들을 구조를 한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를 꼽아라 달라라고 한다 그러면 너무 많아서 뭘 특별히 꼽아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천연기념물이 53호죠 진돗개 이런 개가 식용으로 길러지고 도축당했던 농장도 있었고 뭐 뒤에 설명도 드리겠지만 야생동물 국제적 멸종 위기종 동물 구조도 있었고 일반적으로 산에서 떠돌아다니는 5마리 동물들을 방송팀하고 같이 구조한 것도 있었고 상당히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꼭 집어서 설명을 드리기가 상당히 좀 헷갈리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 기억나는 게 이제 라이프에서 구조한 사례인데 그 산소 옆에 버려졌던 그 사지마비 포메라니언 빈이 있잖아요. 예, 그 친구가 좀 라이프에서 구조하신 동물 중에 기억에 좀 남습니다. 그렇죠. 빈이 이야기를 좀 잠시 드리자면 그 경기도 그 화성인가 기억이 그쪽에 그 마을 사람들도 잘 안 다니는 그런 공간에 개가 한 마리 예쁜 옷을 핑크색 옷을 입고 버려진 채 발견이 됐는데 이 개가 사지마비과에서 스스로 자력으로 움직일 수 없는 개였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곳에 자기 혼자 스스로 나가지는 않았다는 거지. 그 말은 누군가가 그쪽에 진짜로 이를 버렸다. 그래서 저희가 구조를 해서 저희 현대병원 연계병원을 통해서 살리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는데 결국은 무지개 달린 그런 케이스. 네, 아까 신일섭 대표님이 말씀 중에 잠시 펫샵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요. 최근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사건이 있죠. 바로 신종 펫샵 사건입니다. 라이프에서는 또 수개월간 취재를 하셨고 수사 끝에 이게 세상에 드러나게 되면서 아주 많은 동물들이 암매장 당한 사실들이 밝혀졌는데요. 고은경 기자님 역시 이를 특집 기사로 다루면서 많이 주목을 받은 사건입니다. 그 수사 과정과 이후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지. 예, 처음에 저희 쪽으로 제보가 들어온 게 2월달이었습니다. 금년 2월달이었는데 그날 토요일 제가 기억에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이라서 저희 이제 보통 토일요일 되면 이거는 말씀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게 토요일 즉각 대응을 하기 힘드니까 보통 단체들이 토요일 전화는 자동응답으로 걸어놓고 이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직원이 그날 아마 전화를 받은 모양이에요. 그 전화 받은 제보자에 의하면 원래 다른 단체에 전화를 했다. 다른 단체에 전화를 했는데 그 단체에서 자동응답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 다음 찾아보니까 저희 단체 번호가 있어서 연락을 했는데 마침 또 우리 그때 직원이 받아서 저한테
이제 연결이 된 거죠. 그때 제보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좀 이건 뭔가 상당히 큰 이슈고 큰 일이다. 이런 일들을 한 사람을 잡아야 된다는 내용인데 뭐냐면 개 고양이를 때려 죽이고 굶겨 죽여서 산에 파묻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매주 그러니까 월요일 날 부산을 출발해서 경기도 혹은 서울에 가서 4박 5일에 혹은 5박 6일 일정을 마치고 부산에 다시 돌아오면 토요일 새벽이나 금요일 늦은 밤이 되는 걸 약 한 3개월간 지속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제보자도 처음에는 이 내용 자체 그렇다 하는 것만 들었지 정확히 이 개들이 어디에 안매장이 되어 그런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걸 하나하나 밝혀나가는데 시간이 상당히 그렇게 오래 걸렸고 결국에는 저희가 경기도 여주에서 3차례에 걸쳐서 118마리인가 아마 안매장된 사체를 발굴하고 그때 65마리를 저희가 빼돌려서 구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중 결국 살아남은 애들은 49마리 정도가 살아남았는데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기까지 저희 와이프의 도움이 상당히 컸던 게 뭐냐면 분명히 자본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구조하면 이제 제 라이프도 보호소도 없기 때문에 구조하는 애들을 또 위탁 맡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웃긴 말이지만 와이프한테 그 대여금을 잡아서 라이프에서 좀 5천만 원을 빌렸어요. 5천만 원을 빌려가지고 그걸로 구조하고 병원비 쓰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 이슈가 예상보다 좀 덜 알려져가지고 저희가 아직까지 그 빚을 다 못 갚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저는 예방을 드릴 말씀이고 그래서 지금 총 피의자가 총 7명의 이제 경찰에서 피의자를 이제 특정 완전해서 아직까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종폐샵 운영진들 3명의 운영진들이 각각 이제 중견급 이상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상당히 수사를 집요하게 좀 방해는 아니겠지만 자기들이 뭐 고유의 피의자들의 권리라고 주장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 검찰로 기소는 되지 않은 상태고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 나가면서 바지 사장으로 있었던 한 명을 또 추가로 입건을 해서 지금 총 피의자는 8명이 있고 이게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계기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는데 방송을 통해서 알려졌는데 그 당시 방송에 뭐 용산에서도 나오는 장면도 있고 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이례적으로 살인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에서 매주 보고를 받고 있다. 그것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근데 그 부분은 되게 좋은 영향이네요. 그 부분은 좋은 영향이네요. 예. 아니 그리고 이제 좀 제가 안타까웠던 거는 그 구조를 한 동물들 중에 이제 그 연락처가 발견이 돼서 그 원래 보호자한테 연락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데리러 간 분이 뭐 한 분인가 계시죠? 네, 한 분만 그렇게 정말 두 분이 있었죠. 두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은 데려간 당일날 다시 못 키우겠다고 해서 저희는 두 분 이제 멘붕에 충격에 빠졌던. 그렇게까지 정말 큰 사건이었고 자기 동물이 그렇게 자기가 돈을 주고서 이렇게 맡긴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 밥도 못 먹고 막 생명되고 막 그런 거를 봤으면서도 다시 안 데리고 갔다는 게 약간 좀 그 부분은 좀 충격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도 사건을 진행하면서 좀 예상했던 게 뭐냐면 이 많은 사람들의 이 공감을 얻기가 좀 힘든 부분이 없지 않겠다. 왜냐하면 어떠한 사정이 물론 있었겠지만 결국 끝까지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 반려동물 가족께서 상당히 공감하기 힘들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막 접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습니다. 아예 전화를 안 받는 케이스도 물론 있겠지만 저희 쪽으로 확인은 그 개가 자기가 파양시킨 개가 울면서 맞냐면서 확인까지 했고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맞다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연락 두절 그 케이스도 있었고 그래서
물론 어떤 사정이 있어서 결국 파행을 일하는 마지막 수단을 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상당히 이런 부분은 저희도 구조를 하면서도 힘도 빠진 상황이고 상당히 좀 현타가 왔던 그런 내용의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이제 신종 펫숍이라는 게 그 포털 사이트에 뭐 유기동물 보호소 뭐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이 업체들이 가장 먼저 위에 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연락을 해서 이제 가보게 되는데 이제 그 주한 브라질 대사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그 유기견을 입양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얘기를 해주면서 본인이 그 유기견을 입양하고 싶어서 갔는데 계속 그 펫숍 동물을 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거기서 박차고 나와가지고 이제 알아보다가 그 서울시에 있는 그 운영하는 데서 그 유기견을 입양을 했는데, 근데 어쨌든 이분께서는 그래도 집 거기까지 가서 아 여기는 좀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돌아오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보호자분들은 그냥 아 내가 여기서 좋은 일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러니까 신종 펫숍의 특징이 뭐냐면 보호소를 표방을 하면서 한쪽에서는 그 파양된 동물들 일부를 돌보고 그 더 많은 공간에서는 이제 펫숍 동물들 어린 동물들을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유기동물을 그 입양하겠다고 온 사람들한테 여기는 이것도 문제가 있고 뭐 너한테 보장되는 것도 없고 이러니까 이 동물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권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계속 반칙 영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저는 알려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일단 소비자들이 가지 않아야 된다.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얼마 전, 한 며칠 전에도 정부에서 반려동물 영업 관리 방안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문제가 되니까 뭐 영리 공간과 비영리 공간을 나누자, 뭐 이런 등등의 어떤 방안을 냈고 또 이제 보호소 이런 거를 표현을 하면서 영리 목적을 운영해서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전보다는 그래도 좀 규제가 생겼지만 이게 실제로 얼마나 이제 영향이 있을지는 또 이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좀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정부의 대책이 너무 엉성하다고 생각하는 게 처음에 이제 일부 동물 단체에서도 이제 주장하는 거는 보호소라는 명칭을 못 쓰게 하자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보호소라는 명칭을 못 쓰게 해봤자 최근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보육원 그 다음에 요양 뭐 이런 워딩을 쓰고 있거든. 그러니까 일일이 다 모든 단어를 못 쓰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파행의 문제는 누구나 동물을 아무나 쉽게 사고 팔고 있는 그 구조가 20-30년 이상 지속된 구조가 결국 이 파행이라는 이 거대한 문제점을 낳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때 뭐 정부가 발표한 데 생산이나 판매를 강화하겠다고 발표를 한 불과 이틀 지나서 여러분 아시겠지 모르겠지만 어제 경기도 화성에서 약 1,500마리의 번식장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밑빠진 독이 물붓기 같은 그런 느낌 상당히 많이 들고 언제까지 이렇게 민간 단체들이 에너지를 소비해야 될지에 대한 상당히 걱정도 많이 드는 상황이긴 합니다.